안녕하세요. 하나는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영상을 통해 눈꺼풀 처짐이 있었을 때 단순히 상안검 성형술만 통해서 교정하는 게 아니라 눈썹 앞 거상술과 같은 거상수술 개념의 수술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썹 앞 거상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오해나 이 편견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눈처짐이 좀 있었고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 눈꺼풀 피부가 그렇게 두껍지 않으신 케이스여서 상안검 성형수술로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볼 수 있는 사례이긴 하였으나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처짐을 해결하고 싶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눈썹 앞 거상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눈썹 앞 거상수술을 하게 되면 절대로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절개가 들어간 이상 흉터가 전혀 안 생기는 아예 없는 그런 수술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썹 앞 거상 수술의 경우 눈썹 라인 하단에 절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흉터들이 이 라인에 숨게 되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기존에 눈썹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눈썹 문신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 눈썹 하단부에 절개를 넣었던 절개 흉터 부분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3개월째 사진이 되겠는데 이 눈썹 하단부에 있는 이 절개 라인 흉터를 쉽게 눈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는 눈썹 문신을 그렇게 하신 분도 아니고 기존에 눈썹을 어느 정도는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썹 하단부에 있는 절개 라인 흉터 가 그렇게까지 눈에 많이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계시는 편견 중에 하나는 눈썹 앞 거상술을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고 다시 금방 처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눈꺼풀 피부 처짐이 있었을 때 눈썹 앞 거상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10mm 내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눈꺼풀 처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쉽게 처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처짐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 눈처짐의 절제량 자체를 20mm에서 25mm 정도까지도 절제를 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시게 되는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눈꺼풀이 잘 감기지 않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한 사례들은 없었고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져 있는 눈꺼풀 피부를 절제함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상 1년이 지나더라도 생각만큼 눈꺼풀 피부 처짐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은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언뜻 봤을 때는 눈꺼풀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눈을 뜨고 계실 때 이마에 있는 근육을 통해서 이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뜨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마 근육을 활용해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눈썹 하단부의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눈이 꺼져 있는 부분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 위쪽이 지방이 부족해서 꺼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눈꺼풀 처짐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경우에 이마 근육을 활용해서 눈을 뜨게 되면 눈썹 아래쪽에 있는 눈 위 공간이 이렇게 꺼져 있는 현상들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윗 눈꺼풀 피부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껍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 처짐을 단순히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서만 개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좀 어색하고 강해 보이는 사나워 보이는 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눈썹 앞 거상술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눈썹 앞 거상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같이 수술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썹 앞 거상술과 상안검 수술을 같이 시행한 이후에 흉터를 보게 되면 아직은 수술 자국이 조금 표시나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쌍꺼풀 라인 위쪽에서 덮고 있는 이 피부의 느낌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안검 수술, 쌍꺼풀 수술 이후에 자연스러운 느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쌍꺼풀 라인 위쪽에서 덮여지는 이 눈꺼풀 피부의 이 두께의 느낌이 얼마나 얇아 보이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의 경우 눈썹 앞 거상술을 통해서 처져 있는 피부를 당겨서 올렸고 당겨서 올릴 때 중요한 아래쪽에 가지고 있는 얇은 피부는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살리면서 수술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어색하지 않은 느낌의 이 눈 모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래쪽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썹과 거상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쌍꺼풀을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났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썹과 거상 수술은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내 눈매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어지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눈꺼풀 피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런 두께를 무시하고 쌍꺼풀 수술을 단독으로만 시행했을 때 쌍꺼풀 두께가 너무 두꺼워 보이고 소세지 눈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라든지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처럼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경우라든지 수술한 티를 내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눈썹과 거상 수술이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눈썹과 거상 수술은 절대로 나쁜 수술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수술도 아니고요. 눈썹과 거상술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눈썹과 거상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